차별금지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강성 목사가 심우하는 새 에덴교회 주일 예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또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는 최근 안산시장에 당선된 교인을 강단에 불러 공개적으로 축하해 빈축을 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난동을 부리는 유튜버 중 개신교인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봉하마을에 함께 동행한 정체불명의 여성을 두고 무속인이 아니냐는 소문도 무성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무속 의존 의혹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선거철 교회 강단이 정치 무대로 변질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당선자가 교회를 찾고 굳이 담임 목사가 공개 축하를 전한다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기는 교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각축전이 치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목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유착을 꾀하는데 그 의도도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수 기자입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을 지낸 소강성 목사가 심우하는 새 에덴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6일 지방선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가 사심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하자 소강성 목사는 김동연 당선자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때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다며 감사의 말로 화답했습니다. 소 목사가 이날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압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 목사는 칼럼과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예배 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당선이 된 이후에 최초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고 오시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당선을 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진짜 부족하지만 저 역시 사막을 숲으로 만든 이니전처럼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진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스쿠크를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죠. 그리고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김동연 지사님, 부총리님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죠. 정말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사실 아무리 김진표 장로님이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때 당시 현 경제부총리이셨던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결심을 안 하셨다면 진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 김진표 장로님은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장이 또 되셨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소 목사는 한교총 공동대표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의 폭풍 앞에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계를 대변해서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재부 장관을 하셨던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우리 교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정치적 노선과 상관없이 마이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CBS 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안팎에선 김진호 CBS 사장의 연이은 반동성의 행보와 소 목사를 재단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흐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사 자신이 그런 걸 좋아서 막 설교 시간에 자랑하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강단에서 온갖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한들 교인들의 눈에는 그 목사의 행보나 목사의 태도나 목사의 그런 행동이 먼저 그런 각인이 되지. 그러니까 교인이 그걸 따라하고 대형교회 모이는 이유가 다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사도 유명 목사가 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고 그 교회 가면 나도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욕망을 따라서 모이는 게 아닌가. 이게 어디 교회로서의 그런 가야 할 길인가. 참담하죠. 네. 최근 181표 차이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교인을 강단에 불러내고 공개적으로 축하해 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이민근 권사님이 안산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배 첫 예배인데 권사님 늘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다 하셨던 가정이신데 저는 이번 그 선거를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종을 이 70만이 넘는 도시에 귀한 아버지로 행정의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종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교롭게도 김학중 목사는 CBS 재단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아픔이 큰 안산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여당이 다시 안산시장으로 선출된 상황에 망연자실해하는 교인들도 존재하리라 짐작이 어렵지 않은 가운데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산 꿈의 교회 관계자는 단순 축하의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분은 더 조심했어요.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교인이니까 그분을 뭐 이렇게 해드리고 그냥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 장로회에서 또 축하한다는 그 표현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런 거 있으면 이제는 더 얘기해보고. 평안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이 극우 유튜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는 개신교인도 있는데요. 이들은 거대한 십자가가 그려진 현수막을 휘두르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신비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의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산마을. 이곳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된 시위대 사위로 십자가가 눈에 띕니다. 십자가를 내걸고 막말을 퍼붓고 있는 사람은 신학교를 다녔다는 A씨입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마귀라고 말하며 자신은 영적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위에 사용하는 음악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명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돼. 하나님과 선악,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보면 돼. 이놈은 마귀야. 얘네 다 섞어봤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얘네 머리 때는 악마 마귀들이 착해. 이걸 계속 들면 제 깜빡하고 줍니다. 무속하고 기독교를 구분을 못하면서 무속적인 것을 기독교로 가져와도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무속에 젖어 있는 거죠.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야단인데 욕을 하고 내 야단이 사는 이건 욕다이다. 그래서 아래 뭐 구글고 하다 119가 실거라고 이럴 정도로 심해. 그
애초에 그거에 다 지금 답이 있어. 다 피난으로 씹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다 와서 아침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렬 시위는 정권 교체로 우파 코인벌이가 걱정인 극우 단체들의 자구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우파 후원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또 이슈도 없고 집회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사저가 가장 이 돈벌이가 되는 집회로 맞죠. 십자가를 내걸고 타인을 저주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봉하마을에 함께 동행한 정체불명의 여성을 두고 무속인이 아니냐는 소문도 무성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그러나 무속 논란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다닐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국민 정서가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동물권 강화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광폭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봉하마을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지인 무속인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저 그거 아닌데 저는 그런데 다닐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계양산에서 일했고 그저께도 일해서 저는 거기 다닐 새가 없어요. 그 눈이 자꾸 이렇게 눈을 찔러갖고 작년에 눈 쌍꺼풀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엄청 틀리거든요. 근데 진짜 좀 몰라요. 닮으시긴 했더라고요. 닮았는데요. 그분보다 살 좀 뺐어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살 뺀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거를 가스를 또 다시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코바나 콘텐츠 전무로 활동했던 충남대 문화예술교육학개론 전임 교원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세요. 문화예술 과목 가르치세요. 이론으로. 문화예술 교육 개론이라고 그 과목을 이론 2학기 때만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담당을 하셨고 전임교수 맞아요. 네, 저희는 전임이 4명이고요. 저희 되게 많아요. 겸임도 있고 또 뭐 있지? 그게 이제 계약직 강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겸임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다른 직업이 그 코바나인가 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코바나 콘텐츠. 그래서 제가 좀 연락처를 아까 남겨놓고 교수님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었어요. 그분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이유가요? 말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그럼 학교가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분이 직접 통화하시면 되죠. 이 여성, 김건희 여사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할 때도 함께 했었죠. 여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동행한 코바나 컨텐츠 직원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무속인은 아니었지만 굳이 사적 지인을 대동하고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비선 논란 의혹은 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인 수행원이나 비서팀이 없기 때문이라며 마치 봉하마을 방문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개인 방문이었던 것인 양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바 있고 권양숙 여사와의 비공식 면담 내용도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던 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무속 논란을 불식시키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겐 국정 운영 내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 국정을 무속에 의존하는 것 아닐까 하는 국민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네티즌들은 김건희 씨의 지인이라는 충남대 교수와 관련한 이력 검증까지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역시 불식되지 않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과 관련한 국민 정서를 반영합니다. 대통령은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직책이거든요.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기간 내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하고 오해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해 소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 직업의식,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프로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팬카페가 이미지 메이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건희 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 어떤 입장일까요? 그거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완교 대통령이라는 큰 패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새로운 대통령상, 새로운 영부인상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조홍 씨 있잖아요. 이번에 논란이 좀 되셨던 그분도 개인적으로 아시죠? 같이 저는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단체에도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법적인 봉사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봉사는 보통 현장에 나타나거나 그런 일이 드물어요. 구속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불신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우려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그 대통령 분이라든지 대통령하고는 그때는 뭐 저 청와대에 있어서 볼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과거에 그야말로 음습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를 딛고 대통령의 부인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이미지를 의미 있게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는 뭐 음습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옳다고 생각되진 않고 이 활동이 공적인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서 한다면 공사의 구별이 좀 애매해질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처럼 비선이라는 사적 시스템이 생기면 이게 이제 국정농단에 시발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주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다음에 더 크게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 행보를 보면 옷, 신, 뭐 빵, 영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은 이제 대중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은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애초에는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하고도 틀리고 대선 연예인처럼 조명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춰서도 올바르지 않다. 사례가 별로 깊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보조가 된다면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없이 이게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공인으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걸리는 중대한 문제가 있죠. 주가 조작 혐의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질문이죠. 공범이 있고 이 공범인 모든 수사 대상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김건희 역할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온당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만 계속 연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 조작, 그다음에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주가적 혐의 자체도 대중들의 내리 속에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